안녕하십니까. 주간 돌발 영상입니다. 요즘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을 주문하는 범여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징계가 솜방망이 아니냐. 대통령도 임기가 5년인데 법관은 왜 10년이나 보장되느냐는 질문이 등장했는데 국회에 출석한 법원 행정처장의 얼굴에 난처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입니다. 조재현 행정처장님 여기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답을 하시죠. 안 반가워요? 최수환 사법지원실장입니다. 사법부 법원 내에서 오너, 회장님을 대법원장님이라고 부르고 또 계열사 사장, 보스 이러한 명칭으로 각급 지방 법원장을 호칭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사법농단을 일으켰던 근본적인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용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징계로 판사의 소위 말하는 판사를 그만두게 할 수 있습니까? 징계는 정직. 안 되죠. 네, 정직만. 그 정직의 기간이 끝나면 이분은 다시 당당하게 재판 업무에 복귀를 해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겠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다시 저 사람이 재판에 복귀하네? 나는 저 사람에게 재판을 받아야 될까? 저 사람한테 재판을 받으면 과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을 도저히 법관의 직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국회에서 탄핵을 논의하시고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시는 거고요. 맞습니다. 거기까지 이르지 않았을지는 제가 좋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그동안 검찰을 계속해서 비판해 온 게 자기 식구 챙기기, 자기 식구 감싸기 이건데 법원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형사 처벌이 나고 난 다음에도 지금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벌금 300만 원, 벌금 100만 원. 아니 왜 우리 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 원만 이상만 받아도 모든 공직에서 다 떠나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판사는 도대체 안에서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매 신년마다 연임 여부를 심사해서 결정합니다. 사임을 원하지 않으면은 연임 기간 동안은 재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묻겠습니다. 왜 10년입니까? 판사가 이전에 법관이 굉장히 귀하고 이랬을 때는 뭐 10년이나 이렇게 필요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도 4년마다 국민의 선택을 받습니다. 지방의회나 다 4년 선거 봐서 대통령도 5년 만에 뽑습니다. 법관이 뭐길래 10년씩이나 보장을 해줘야 됩니까? 네, 죄송합니다. 아니, 예. 죄송합니다. 네. 김진애 의원님의 네. 그 말씀 속에 담긴 법관이 뭐길래 10년씩이나 보장을 해줘야 됩니까? 네, 죄송합니다. 박범계 전임 판사님, 죄송합니다. 네. 사법부뿐만 아니라 검찰을 향해서도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상당하지만 속도는 좀처럼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에 순치된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와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이었을까요? 윤석열 검찰총장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오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책상까지 쾅쾅 내려치며 작심 비판에 나섰습니다. 온라인 기획당 사이트로 접속을 하시면 되는데요. 발표가 지금 장관님, 저 검찰과 청와대가 청와대에서 검찰과 법무부가 협력하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혹시 어떤 생각 있으십니까?
6분 의원님 가운데 물어보니까 준비를 아주 조리 있게 잘하신 분은 밤을 새셨다고 하더라고요. 김땡국, 김땡님 이렇게 얘기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고 이제 이 추다르크라고 이름이 닉네임이 붙여져서 네. 문정보 의원실로 찾아가겠죠. 열심히 경청해주고. 요 지금 녹음기 빼간 분은 조금 후회할 거야. 저의 지시를 어기고 그죠? 대검 감찰부에서 하라 그랬는데 그죠? 그것을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내려보내고 그리고 대검 인권부가 보라라고 총괄해서 보라라고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죠.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죠. 지휘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황운하 의원님? 따라야 돼요? 네. 저렇게 잘 아시잖아요. 따라야 됨에도 본인이 다시 지휘를 해서 틀린 지휘를 하는 거죠. 그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해가지고 일을 더 꾸미게 만들었어. 역대 법무부 장관이 알란드는 검찰총장 두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또 제 지시라는 걸 발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이제 아침에 샤워하면서 아 이거 제 지시를 해야 되겠구나. 눈치 있는 문정보 의원 박수를 칩니다. 검찰이랑은 협력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에스컬레이터 조심하세요. 아무 말. 샴푸 하나랑 저 이거 검찰 자체 검찰로는 부족하다고 느끼셨던 건지 어떤 이유로 법무부가 직접 검찰 작사하신 건 한마디만.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열흘 동안의 잠행을 마치고 국회에 복귀했습니다.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여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은 회의장 분위기. 그런데 어느 두 의원은 이제껏 보지 못한 환한 미소로 서로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먼저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님과 이정배 정책위 의장에 대한 재신임을 의원 여러분들께 추인받고자 합니다. 이렇게 추인에 찬성하신다고 하면은 만장일치 박수로 좀 한번 의결해 주시겠습니다. 의원들 오랜만에 뵈니까 감회가 새롭고 진한 동지애를 느낍니다. 미래통합당 없이도 국회를 마음껏 운영할 수 있는 의석이기 때문에 당신들 의사들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저희들은 절대 목리를 부린다든지 국회를 방치할 생각이 없다. 상생과 협치가 가장 국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고 우리가 야당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은 방기하지 않겠다. 열심히 심사하고 열심히 따지겠다 이런데 아마 자기들이 한 발 나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걸 아는 순간에 아마 저희들에게 손을 내밀 걸로 보는데 그때까지는 저희들끼리 뜻을 뭉치고 하나로 해서 꿋꿋하게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협상은 없었습니다. 의원 비율로 11대 7이 방향한 것 아니냐에도 짜증을 낼 정도였습니다. 18개를 다 가져가겠다고 하고 제가 겪었던 수모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끄러워서 여러분들에게 옮기기도 어려운 그런 언론에서는 제가 산사에 칩거했다고 보도가 되던데 저는 칩거하지 않고 매일 다녔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저를 만나려고 계속 연락을 하고 해서 한 곳에 있으면 마지막 날은 어떤 사정으로 제 있는 데가 노출이 돼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오고 이래서 만나게 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법제사법위원장 몫을 가져간 여당을 비판하며 국회 일정 거부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발하는 북한의 도발로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국회로 복귀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됐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 일도 하면서 여당의 독주도 견제할 방법이 한 가지 등장했습니다. 이 아이디어 뮤스였을까요? 꼼수였을까요? 다시 통합당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 이제는 근본적인 한번 파괴를 한번 해보자. 소위 파괴적 혁신을 하지 않고서는 저희 미래통합당이 갈 길이 그렇게 편찮지는 않거든. 알란 머스크라고 하는 그 미국 사람이 지금 민간인 우주를 우주선을 최초로 발사하고 테슬라라고 하는 이 전기 자동차를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실용을 위주로 한 창조적인 생각을 갖다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통 배터리를 차체 밑에다 닦아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상당히 돈 사람이란 말이야. 저거 절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합리적 파괴를 하지를 못해서 결국 가서 오늘날 이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이제는 근본적인 한번 파괴를 한번 해보자. 소위 파괴적 혁신. 제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주요 업무는 병역 판정검사. 그래서 사실은 우리 미래통합당 의원님들에게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다른 건 몰라도 이게 법사위 문제로 국가 안보 또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이 국론을 분열시키는 저희들 내부의 어떤 갈등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정말 우리 상임위에서라도 국회에서라도 좀 초당적인 그런 협력을 가지고 대처해야 된다. 네, 아니 원천적으로 상임위가 가동 불가능하게 만든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천적인 불가능을 만들어 놓고 상임위로 들어오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회에 다 나와서 지금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여야 합동 회의를 통해서 머리를 맞대고 초당적인 대북 정책 그리고 외교 정책 이것을 우리가 도출해보자. 그런 살아있는 국회를 만들자. 이런 생각으로 합동회의를 제의한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아직도 아무런 책임 있는 답변이 오지 않고 있어서 좀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상임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야당에게도
여당에게 설명하는 똑같은 내용을 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그 현역 장관들이 바빠서 못 오거나 아니면 뭐 여당의 눈치를 봐서 못 오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로 만약에 어려울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그 국방장관 또 외교장관, 통일부 장관 지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지혜와 경험과 우리 국익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등장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가장 망연자실에 빠진 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입니다. 폭파 사건 바로 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우리 정부 책임에 무게를 싣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 직전 기업인들의 조금 더 솔직한 속내가 들려왔습니다. 기자회견문 다 받으셨나요? 아니에요? 몇 분에 하세요? 정확하게 2시 30분에 하죠. 2시 반이요? 네, 정부는 9.19 평양 공동선언 즉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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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재개 희망을 놓지 않았던 우리 기업인들에게 현 사태의 전개는 우리의 억장을 무너지게 한다. 미국은 남북 협력 방해 말라! 방해 말라! 방해 말라! 방해 말라! 결과의 행위는 지나쳤고 자제되지 못한 부분이 대단히 좀 개탄스럽지만 원인은 우리 정부 쪽에서 만들어낸 부분이 있죠. 그렇더라도 어느 것 하나 합의 이행이 안 돼서 아마 상당히 남측에 대해서 신뢰가 깨지고 좀 분노하던 상태에서 전단 문제가 하나의 기폭제가 된 것이다. 2년 전에 평양을 다녀왔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분위기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라 저한테도 그 불만스러운 어떤 그런 어조로 얘기한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고위급 회담에서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얘기를 여러 차례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쪽에서는 그게 고려되지를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 간 합의를 했는데 4.27, 9.19 그 선언이 2년여 동안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데서 이제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가 그쪽에서 공동선언 합의문을 파기하겠다. 9.19?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군다 합의들 이런 거 다 파기하겠다는 거죠. 아이고. 저렇게 아니면 말고 식으로 뻥치고 말 그런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분위기로. 감축을 해. 중앙보안 감축을 미국 가야 돼. 미국 해야지. 해야 돼. 미국의 힘입니다. 그럼 미국 가야 되고. 사실은 미국 때문에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을 미국이 못하게 해서 못한 거고요. 그럼. 뭐 우리가 지금 뭐 미국의 식민지 국가도 아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음 달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권력기관 견제라는 대의 앞에 여야 갈등의 새로운 외관이 되지 않기를 당부해봅니다. 주간 도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불